이번 투자 신념 깨우기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부동산 갭 투자란 무엇인가? 갭 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갭 투자란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미 수년 전부터 인기 유행이었고, 서점에만 가보더라도 이 갭 투자란 도서들이 엄청 많았고요. 지금도 많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께서들도 갭 투자란 거를 갖고 강의들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실제로 이 갭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고 저도 역시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갭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갭이란 단어가 뭐냐? A란 물건과 B란 물건이 있는데 이 두 물건 사이에서 생기는 벌어져 있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서 어떤 물건들의 차이로 투자를 할까요? 그 투자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갭 투자 설명에서 이 투자자를 일단 저로 하겠습니다. 저 역시 갭 투자 투자자고요. 자, 제가 이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갭 투자처를 하나 이제 좋은 물건을 하나 발견했죠. 그 차이나는 물건들이 뭐냐? 바로 집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 가격이 3억 원인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전세로 놓을 경우 2억 8천만 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물건 사이에 2천만 원이란 차이가 생기죠. 이걸 갖고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갭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죠?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2천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거냐? 네, 살 수 있습니다. 집값이 3억 원인 물건을 제가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A라는 전세 세입자분을 맞췄습니다. 이분은 2억 8천만 원을 가져오겠죠. 이때부터 이제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분과의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전세 세입자분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돈 2억 8천만 원 전세금을 다 갖고 오시는 분들. 이거는 조금 그래도 나이층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형태가 좀 있으시지 뭐 젊은 신혼부부분들이나 조금 20, 30대, 40대까지는 글쎄요 100%다 자기 돈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80%까지 풀 대출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풀대출로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차이가 나죠, 집주인과. 전세 갭 투자자이자 집주인인 저는, 만약에 이 세입자분이 없었으면은 집값이 3억 원짜리인 이 투자 물건을 저는 못 사든가 아니면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매월 이자를 납입하면서 이걸 살 수밖에 없었겠죠. 세입자분께서 자기 돈을 2억 8천을 다 갖고 오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오시든 저는 참 고마운 일이죠.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오시는 세입자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억 8천만 원이 전세금인데 여기에 80%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2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세입자분 자기가 모아놨던 6천만 원을 얹어서 2억 8천을 만들죠. 그래서 저한테 집주인한테 줍니다. 저는 그 2억 8천만 원에 제 돈 2천만 원을 얹어서 3억을 만들죠. 그리고 집값을 지불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이름으로 집을 한 채 소유하게 됐는데 세입자분께서는 이제부터 뭐 해 나가셔야 되죠? 대출받은 2억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저 대신 납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매월 55만 원, 2년간 총 1,320만 원을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전세 세입자분께서 2년간 저 대신 1,320만 원이라는 이자를 납입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2년 뒤, 4년 뒤 집값이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전세금도 오르니까 저는 전세금 인상을 요청을 하죠. 세입자분께요. 그러면 세입자분께서는 또 고민에 빠지시죠. 2천만 원, 3천만 원을 올려주고 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집을 알아보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느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사비와 복비를 지불하고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만약에 알아보실 거 다 알아보셨는데 2, 3천만 원을 인상을 해주고 계속 거주를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저한테 2, 3천만 원 주시면은 저는 그 돈으로 또 갭 투자를 하겠죠. 갭 투자 어려울 게 없죠. 어,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계속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갭 투자란 집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3억 원인 투자처가 있어요. 이거를 전세를 2억 8천 원을 주죠. 그러면 이때 생기는 2천만 원이란 갭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내 돈 2천만 원으로 3억 원짜리 집을 하나 사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가능케 해주시는 감사한 분이 바로 이 전세 세입자분이죠. 2억 8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갖고 오든 대출을 껴서 갖고 오든 아무튼 갖고 와서 저희한테 주고 저희 돈 조금 얹어서 저희는 집을 하나 장만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갭 투자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짤막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갭 투자라는 방식이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전세 제도를 세입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 제도는 집주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왜 저희 나라밖에 없을까요? 제 오늘 설명 중간에 전세 세입자분들과 집주인 간의 포지션 차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세입자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많이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분이 언짢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도가 바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이 전세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가 못하니까 뭐 시행을 안 하겠죠, 이런 제도를. 오늘 주제가 갭 투자였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루지는 못했어요. 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월세, 전세, 그리고 집주인 간의 엄청난 차이를 조금 더 불편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